(26일)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기념행사에는 6,700여 명의 병력과 68종 340여 개의 장비 무기가 참가하여 우리 군이 지닌 화력치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는데요. 특히 K9 자주포와 K2 표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등 최근 막대한 규모의 수출을 성사시킨 베스트셀러를 포함해 LSM, 현무5, 무인 잠수정 등 우리 군이 지닌 최신 무기 170여 기도 선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시민들의 가장 큰 환호를 받은 것은 단연 세계 최고의 화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포병체계였습니다. K55 자주포에서부터 시작하여 K56 탄약 운반 차량 및 K10 탄약 운반 장갑차, 그리고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한국이 지닌 든든한 포병 자산들이 도심을 지날 때 큰 박수 소리와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지닌 포병의 역사와 발전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단연 한국의 포병 체계입니다.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황이 벌어질 경우 한반도 특성상 지상전 무기 체계가 지닌 화력이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포의 화력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는 전력일 것입니다. 화포는 화약의 발명으로 탄생한 오래된 무기의 하나이지만 이렇게 오래된 개념의 무기가 초정밀 미사일과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현대전에서도 전혀 도태되지 않고 오히려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포병대들은 기동성 향상, 사거리 정확도 증대, 탄핵 성능 개량 등으로 전쟁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포병의 눈과 귀가 되어줄 드론 전투 체계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신기술들이 접목되어 포의 화력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러시아군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끼친 것이 전투기도 미사일도 아닌 바로 포병이었죠. 미국 매체 파이낸셜 타임스는 155mm 자주포의 포탄을 얼마나 공급받을 수 있는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가 1998년 자체 기술로 개발한 주력 자주포 K9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자주포는 중국에서 운용 중인 1440문의 122mm 자주포, 러시아에서 운용 중인 300문의 152mm 자주포 를 제외하면 모두 155mm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K9 자주포는 21세기 이후 세계 자주포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648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한 폴란드에서는 K9 자주포를 실제로 운용한 이후 호평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가 막대한 양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 차체에 영국산 AS-90 포탑을 얹어 크랩 자주포를 개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두 국가의 혼혈 자주포이지만 엄연히 메이드 인 폴란드 딱지를 붙여서 생산되고 있는 크랩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동일한 사양의 52 구경장 155mm 자주포인 K9을 무려 678문 한국에서 구입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K9 자주포의 성능이 자국산 크랩 자주포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 유튜브 채널에는 K9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포병의 인터뷰를 담았는데 K9의 우수한 성능에 대해 극찬하면서 K9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전쟁에 나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Koreańskie armatochaubice już na poligonie w Orzyszu. To jest program wojskopolskie.pl. Adam Krzykowski. Dzień dobry. K9, podobnie jak czołgi K2, strzegą bezpieczeństwa w północno-wschodniej Polsce. Trafiły do pierwszej Mazurskiej Brygady Artylerii w Węgorzewie. To też jest ich pierwszy poważny sprawdzian współdziałania z czołgami. Wcześniej z moimi żołnierzami służyłam na armatachaubicy Krab. Tutaj podwozie jest takie samo, z tym samym silnikiem, także jeśli chodzi o zwinność, manewrowość, to ten sprzęt znamy bardzo dobrze. Nie mamy żadnych zastrzeżeń, jeśli chodzi o ten sprzęt. I rozmawiając też z moimi żołnierzami, którzy tak naprawdę najwięcej go obsługują i na nim czasu spędzają, 또 z tym sprzętem na wojnę nie balibyśmy się iść. 한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수출을 힘입어 최근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인 MFP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기존 K9A1을 개량한 K9A2 버전을 제안했는데요. K9A1도 현존 최강의 자주포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K9A2는 완전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하여 분당 10발 사격이 가능해졌고 여기에 운용 인원도 대폭 줄어 단 3명의 포병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자주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영국 매체 UK 디펜스 저널에 따르면 제임스 카틀리지 영국 국방조달부 장관은 유럽의 긴박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AS-90 교체 프로그램을 가속화한다고 발표한 만큼 K9 자주포의 영국 수출권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네티즌이 올린 영국 방산 전시회에서의 K9A2 실물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K9A2에 장착된 고무궤도였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개발된 궤도형 자주포 중 유일 고무궤도를 장착한 K9A2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홍보물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고무궤도를 장착할 시 트랙 중량을 최대 50% 감소할 수 있으며 소음은 최대 13.5dB 감소, 진동은 무려 70% 감소, 수명주기 비용 역시 최대 $9/마일 감소, 연료는 최대 30% 절감, 유지관리 비용은 15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동 가는 거리가 43% 향상되고 전체 유지보수 인력 또한 차량당 연간 14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기존 대비 6배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했죠. 기동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롤링 저항 역시 크게 줄일 수 있는데 235마일/아워 속도에서 저항이 50%가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롤링 저항은 도로와 접촉하여 움직일 때 발생하는 저항으로 주행성과 경제성에 연관이 있죠. 물론 일각에서는 신기술이 접목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실질적인 생산이 가능하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알겠으나 MFP 사업 수주를 따내도 실제 양산까지의 촉박한 일정을 한화가 소화할 수 있냐 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DSI에서 공개된 K9A2의 숨겨진 비밀이 포착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10일 현지에 전시된 자주포임에도 불구하고 제작 연월이 2021년 8월 30일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국내 언론에서도 K9A1의 성능을 개량한다는 소식이 있다 정도만 노출되었었는데 그 당시 이미 K9A2를 개발하여 출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MFP 사업은 2025년 최종 계약을 맺고 2027년 전력화하여 최종적으로 2029년에 모든 납품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진행됩니다. 즉 앞으로 6년 내에 K9A2를 116문 공급해야 하는 것인데 한화가 K9A1이 아닌 K9A2를 제안했다는 것은 그 일정을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엄청난 개발 속도, 납기 속도가 아닐 수 없죠. 이에 외신들은 한국의 방산 강점에 대해 무엇보다 멈추지 않는 개량과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빠른 생산 능력에 있다고 칭찬했는데요. 이 두 가지 장점이 영국 MFP 사업을 통해서 발휘되고 있는 것이죠. South Korea has established itself as a formidable player in the international arms market. In fact, it is said to be the fastest growing arms exporter in the world. Last year, its arms exports rose 140% to a record $17.3 billion. Today, we take you inside a South Korean factory where high-tech weapons are produced. What you see on your screen is a South Korean arms factory, Hanwha Aerospace. It houses a high-tech production line of robots and super skilled workers that rapidly churn out weapons. Look at this. It's called the Howitzer, an artillery weapon that's a bit like a supermobile cannon. It has a firing range of 40 kilometers, much more than a tank. Although the K9 needs to be stationary to shoot, it takes about 3 to 4 months for the full assembly of a K9 howitzer, from welding, processing, assembly to testing. The K9 self-propelled howitzer is a piece of equipment that has proven its performance and functionality in actual combat, not only in Korea but also overseas. Many countries have confirmed its reliability and evaluated it as an excellent piece of equipment. South Korea is emerging as the fastest-growing arms exporter. Seoul's long harbored ambitions to join the ranks of the world's top arms exporters. It's aiming to be the fourth largest arms exporter behind the US, Russia, and France. South Korea's arms industry has one key advantage over others globally. It's always been ready for war. Why do we say that? Hostilities in the 1950 to 1953 Korean War ended with an armistice, not a peace treaty, which means Seoul remains technically at war with nuclear-armed Pyongyang. This gives the country an advantage globally in weapons production, has the capacity to mass produce quickly and easily whenever it gets an order. Also, Seoul's weapons are believed to be well tested. Experts believe South Korea is ready to be a global pivotal arms exporter.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화 K9의 유일한 경쟁자는 독일의 RCH-155입니다. 이 자주포는 복서 8x8 차대에 크라스마페의 배그만 포탑을 얹은 신형 모델인데요. 차륜형이지만 펜저어비치 2000의 발사 속도, 성능과 동일하다고 할 만큼 우수한 화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차륜형 설계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RCH-155는 800마일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량용 자주포인데요. 토션바를 장착한 1000마력의 궤도형 전차도 악명 높은 유럽의 지형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800마력의 차량용 자주포는 더 말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또한 차륜형은 포탑의 하중을 견디기 어려워 RCH-155는 경량 알루미늄 장갑으로 제작된 포탑을 설치하였으니 K9A2 대비 방어력이 뒤처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기관총이나 자동유탄 발사기와 같은 방어무기 또한 없죠. 성능만 놓고 보면 영국이 K9A2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K9A3 역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앞선 2021년 K9A2의 개발을 완료했듯이 K9A3 역시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개량에는 크롬 도금을 활용한 포신 수명 대폭 증대, 사격 속도 개선으로 분당 12발의 발사 속도, 58 구경장 주포를 적용하여 최대 사거리 100km 이상으로 확대, 완전 무인화 시스템 등 그동안의 K9과는 차별화된 엄청난 개량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력에 죽고 화력에 사는 대한민국답네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화력 강국으로 불립니다. 한반도의 국방 역사는 곧 수천 년을 이어온 화력 지상주의의 역사라고 정리할 수 있을 만큼 한국의 화력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수천 년 동안 중국과 북방 유목민의 침략을 막는 것이 한반도의 최대 과제였고 남쪽 역시 지속적으로 침략 야욕을 드러내었던 왜구를 상대해야 했던 만큼 난이도 끝판의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한국은 방어 위주의 국방 전략, 그 가운데 최고의 가성비를 지니고 있는 화력전을 늘 우선시해왔습니다. 실제로 신라의 천번호를 비롯한 쇠뇌는 물론 각군과 조선시대의 애기살과 같은 다양한 활 무장을 보유한 데 이어 화포 역시 최무선 이후부터 활발하게 제조하여 천자총통이나 대장군전은 물론 비격진 천례와 같은 무장까지 다룰 정도로 한국의 유구한 무기사는 원거리 화력과 늘 붙어있는 역사였으며 오죽하면 중국은 창, 일본은 검, 한국은 활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 이꼴 원거리 무장에 통달한 국가라는 인식이 동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었죠. 이 유구한 역사를 그들의 후손인 대한민국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더해 6.25 전쟁에서 전차를 위시한 중화기류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한국군의 교훈까지 더해지면서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을 무지막지한 화력 필살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어떤 일을 해낼 때 좋아하는 것, 해야 하는 것, 잘해내는 것 이 세 가지가 융합되면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한국은 화력 투사를 좋아하고 해야만 하며 또 잘해낼 수 있으니 이러한 대규모 지상 화력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이죠. 강력한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적보다 강력하면 된다. 오늘의 한줄평,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말한다면 혹시 힘이 모자란 건 아닌지 확인해보라.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